네, 두 분의 전문가와 또 함께하죠. 선투자 송범선 실장과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VT라는 기업 뭐 익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주가가 최근에 또 다시 랠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난주에 저희가 아마 K-뷰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화장품주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를 비롯해서 뭐 미용기기 그리고 뭐 필러, 보톡스 이쪽을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제 날씨도 이제 많이 더워지고 또 지금 뭐 장마가 또 예고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날씨가 좀 괜찮기 때문에 뭐 외출주들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이제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알령 해제가 됐을 때 이제 뭐 지난주도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은 뭐 신세계 인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왜 예전처럼 동반 강세를 크게 보이지는 못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중국 내 내수가 지금 상당히 불안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흔히 말하는 중국 보따리상들이 들어와서 한 번에 뭐 화장품을 사가는 문화들이 조금 뭐 예상보다는 크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제 암울한 전망들도 일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이제 중국 의존도가 그동안 높았던 화장품 업체들이 일본이라든가 미국 그리고 뭐 남미 시장까지도 좀 확대를 한다라는 부분에서 본다라면은 저는 중장기적으로 화장품 섹터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섹터 말고 그러면 VT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VT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장을 일본 전역에만 해도 지금 10,000개가 넘는 매장을 지금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일전에 동국제약이 지금 마데카 솔루션을 가지고 지금 일본의 시장을 이제 점유를 하겠다라고 작년부터 지금 발판을 넓히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이미 성장 자체가 굉장히 둔화가 돼 있습니다. 그만큼 화장품 시장도 연간 성장률이 7%밖에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7%밖에 성장률이 약한 곳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여기는 한번 교체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 제품을 꾸준하게 오래 쓴다는, 즉 우리가 단골 고객들을 모집하여 굉장히 용이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일본 시장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VT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일본 내에서 점유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가는 것이 큰 강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지금 제품들을 앞서서 이제 잠깐 이제 김정환 아나운서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중국 내 코스트코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의미가 좀 여러 가지 의미가 깊습니다. 이제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멤버십 회원들이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소비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VT가 가져간 전략은 이제 안정 매출, 그러니까 확정적인 고객들을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가겠다. 즉 우리가 지금 공격적인 성장보다는 지금은 한 발 좀 물러서더라도 오히려 안정 매출을 계속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식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VT 여전히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자, VT의 강점은 영업력과 마케팅 뭐 이렇게 그렇죠. 네. 전략이 되는군요. 그러면 송범선 실장은 VT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네, VT의 성장성 이런 점들은 아주 좋습니다 현재. 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실리콘2가 떠올라요. 실리콘2가 또 급등을 했었다가 올해는 약간 주춤한데 그 자리를 좀 VT가 좀 대신하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미국 쪽에는 이제 아마존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또 잘 되고 있고 중국 쪽에도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실리콘2를 이어가는 이런 상황들인데 다만 이제 주가가 현재는 좀 많이 올랐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성장성이라던가 이런 점들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이제 사실 뭐 이게 올해만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2023년부터 해서 2023년에 한번 시세 파동이 있었고 2014년에도 한번 파동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이후로 실리콘톤은 눌리는 방향성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계속해서 올라가는 지금 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죠. 바로 오늘 44,400원으로.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은 당분간은 좀 눌릴 가능성도 좀 엿보이지 않겠나. 저는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는 모멘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략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따라가는 이제 모멘텀 플레이는 괜찮은데 다만 이제 이렇게 가다가 추세가 전환되는 하방으로 전환되는 지점에서 데드크로스 지점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빠르게 좀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 모멘텀을 이용해서 지금 가져가기는 하되 추세가 하방으로 이 1분봉이 아니라 일봉상 20일 이동평균선 하방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올 때 보통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20일 이동평균선 보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빨간선으로 돼 있는데 그 점을 주가 차트가 하방으로 내리꽂힐 때 그때 좀 어느 정도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지금 화장품주들이 전반적으로는 뭐 나쁘진 않아요. 중국에서도 유가들이 유입된다 그러고 7월부터 많이 들어온다 그러고 비자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비자를 뭐 전면 면제를 해주고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그런 한한령의 해제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VT보다는 다른 화장품주도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뭐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중국발 이슈가 있었던 뭐 LG 생활건강이라던가 아니면 아모레 예전에 아모레 G였던 아모레 퍼시픽 홀딩스 이런 전통적인 강자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장품 섹터는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오른 VT보다는 전통적인 강자였던 아모레나 LG 생활건강이 다시 한번 저점 바닥권에서 좀 올라붙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요점은 그거죠. 시세 강한 VT. 그러면 영역을 확장해서 화장품과 소비, 뭐 여러 가지 또 뭐 유커 얘기하면은 면세점, 카지노 여기까지 확장할 거냐? 아니면 VT만 놓고 봤을 때 장기 롱텀하게 그냥 계속 가 이거냐? 아니면 짧게 볼 거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두 분의 전략을 들어보면은 송범선 실장은 매도? 네. 약간 좀 보수적이다. 네. 이게 워낙 들쭉날쭉거리기 때문에 지금 뭐 롱텀하게 가기에는 불안하다. 네. 그래서 그냥 기술적으로 알아서 잘 팔고 또 많이 급락하면 사자 뭐 말장난 같긴 합니다. 말장난은 아니고 사실 네. 어려우니까 그게 그렇게 좀 보시는 거고 김덕호 대표는 매수? 네. 매수면 영역을 더 넓혀요? 그렇죠. 일단 지금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조금 상승이 좀 나왔다가 일부 물량들이 좀 해소가 된 걸 보고 이제 내가 좀 물리지 않았나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일단 앞서서 이제 송범선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실리콘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선두주자들이 바뀐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주식 시장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죠. 이제 순환매가 섹터 순환매가 빨라질 때 종목 순환매는 더 빨리 나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선두주자 교체가 좀 빨라진다는 것 외에는 사실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VIT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실리콘2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강점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제 실리콘2와 비슷한 이제 실적 성장세가 계속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저는 일단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소폭 조정되는 것보다도 일단 매출이 계속 견조하게 성장이 되냐 이거를 이제 좀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는데 고객 이탈을 막는 게 이제 코스메틱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네. 오히려 저는 고객 매출이 지금 계속 몇 년째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면은 뭐 지금 오늘 시장에서 반짝 상승했다 빠진 거는 좀 일부 이제 손바뀜이 나온다. 즉 우리가 작년 12월 말쯤에 이제 갖고 있던 물량들이 이제 종목 교체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조금 이제 개인별로 어떤 포트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물량이 나왔다 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송범선 실장한테는 그러면 이 주제는 어때요? 네. 중국 향 대부분 소비 오늘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재료가 하나는 뭐 내수라든지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소비 업종을 보기에는 와 요즘 같은 상황에 하지만 주가는 좀 제법 반영을 해서 올라왔고 그게 이제 뭐 미래에 대한 기대감, 모호한 기대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상충되는 재료는 내수에 대한 뭐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물론 뭐 은행 연체율도 오르고 뭐 저축은행 연체율도 오르고 뭐 쓸 때까지 쓰다가 빚 돌려 맞게 하다가 지금 안 된다. 물론 그 소비층이 다 모든 걸 주도하는 건 아닙니다만 반면에 또 희한한 데이터 지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 심리 지수 이게 4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의 상승, 비상계엄 이전으로 회복. 거기에 플러스 되면은 이제 중국이나 대외적인 건데 G7 정상회담이 다음 달 캐나다에서 있죠. 15일부터 17일까지.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조금 뭔가 온화적으로 잘해봅시다. 악수라도 한번 하든가. 이러면 중국에 대한 기대를 또 많이 갖잖아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차기 집권 정부가 또 대중국향에 대해서 온건적이라면은 또 10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있어요. 그래갖고 뭐 시진핑 주석 방한 이 스토리로 쭉 엮으면은 길게 볼 수 있단 말이죠. 네. 뭐 제 스토리가 맞는지 아니면 그냥 그래도 아이고 뭐 어떻게 됐지 알아. 뭐 트럼프 대통령 마음을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좀 또 정리해 주시면. 저는 뭐 지금 소비 심리가 지금 낙관되고 있잖아요. 네. 이 점은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소비 심리가 좋아진다는 거는 어쨌든 국내 경기가 좀 살아난다는 거고, 제가 한 가지 더 더불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환율이 이제 내려가고 원화가 절상되고. 네, 그래서 원달러 환율 보면은 뭐 1,480원대까지 올랐었는데 요즘 보면은 뭐 1,360원, 7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저는 소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원자재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뭐 석유라던가 뭐 가스, LNG 뭐 이런 것들, 희토류, 요소수 막 이런 것들, 리튬 이런 것들 다 외국에서 다 사들이는데 이런 것들을 예전에 뭐 1,480원에 살 거를 이제는 1,370원에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더 싸게 사와서 소비 진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 따라서 유통주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뭐 이마트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오리온 같은 식음료 이런 내수주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또 아까 전에 또 말씀 못 드렸던 거는 이제 또 외국인들 또 중국 유커들이 막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호텔에 굉장히 숙박 예약 시설들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커들이 또 많이 오면은 카지노 관련해서 네. 상당히 또 좋을 것 기대감이죠. 같아요. 네, 그래서 화장품도 좋지만 뭐 파라다이스, GKL 같은 카지노 관련 업종들에 대한 상승세가 지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종목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은 사실 뭐 파라다이스 GKL은 많이 안 올랐어요. 지금 상승 추세로는 나가는데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계단식 상승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좀 더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네. 자, VT로 촉발해서 여러 가지 그 섹터가 사실 도드라지진 않아요, 오늘. 근데 조금 영역 확장할까? 이런 궁금증으로 이렇게 조금 들여다봤는데요. 일단 그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 자,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봐야 될 텐데, 두 번째 기업은 어떤 게 등장하고 있는지 김주정 아나운서 정리해 줍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오일입니다. 정유업계 전망은 안개 속인데 오늘 S오일은 왜 6% 넘게 상승하고 있을까요? 그 이슈 함께 알아보시죠. 일단 4주 전 S오일의 실적이 발표됐을 때 적자 전환되면서 증권가의 전망도 부정적이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전망 역시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의 상승은 또 다른 이슈에 있습니다. 바로 간밤 사이에 에콰도르의 최대 정유시설이 파괴되었다, 화재가 났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바로 3월 10일, 2025년 3월 10일에도 러시아의 최대 정유시설이 드론으로 인해 폭파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을 때 SOL은 딱 6% 가까이 상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국제유가 역시 하방 압력이 존재했었는데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사우디에서 추가 증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는 러시아의 노박 부총리가 오펙 플러스의 추가 증설 논의는 없을 것이다라고 선을 막으면서 이 추가 하방에 대한 압력을 제한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오늘 상승 테마적인 반등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시장의 특징 자체가 테마와 개별 종목 장세겠죠. 앞으로 실적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정제 마진과 수익성 회복 여부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S오일에 대한 전략 지금 바로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S오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욕생명의 그 윤재성 CIO가 출연을 했었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했는데 특히 이제 커머더티라고 하는 원자재 동향도 잘 봐야 된다. 그게 이제 사실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뭐 경기를 대변하고 주가를 또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자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에너지인 이 유가죠. 유가가 최근 배럴당 6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향후에 뭔가 이렇게 뭐 관세 이야기도 좀 잦아들고 활기를 띠면은 유가는 중국발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좀 오를 수 있고 뭐 이벤트로 가격이 오르는 경우는 뭐 그거는 좀 조차하고 뭐 중동 불안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자, 유가를 보기 전에 S오일이 오늘 주가가 그래서 좀 움직이는데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왔죠. 컨빅션 바이, 확신 매수라는 뭐 한글로 하면은 하나증권에서 나온 것 같은데. 자, 일단 S오일에 대한 투자 의견. 네, 저는 매수를 좀 말씀을 드릴 수 매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유는 일단 이제 지금 시장이 이제 하반기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지금 증권사들이 내고 있는 레포트들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상반기 그리고 이제 전년도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들을 다시 이제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후에 이제 컨트롤 타워가 다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지금 사실상 공석 상태죠. 물론 이제 대리인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어디까지나 지금 실질적으로 외교적 주거리라든가 이제 향후 정책들 그리고 이제 중장기 전략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하는 것도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SOL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지금 WTI가 이제 유가가 계속 지금 작년 대비했을 때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저유가 정책을 이제 굉장히 좀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보다는 흔히 말하는 이제 화학 에너지, 화력 에너지, 즉 뭐 석유라든가 이런 가스 쪽을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화석 에너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유가가 계속 이제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이번에 이제 증산 결정을 했죠. 오히려 이제 감산 규모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힌트를 봤을 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하고의 서로 이제 외교전이 지금 더 커질 것으로 보여져요. 즉 그동안에는 이제 유가 생산을 이제 어느 정도 각 국가별로 이제 맞춰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펙 내에서도 사실상 이 국가들이 이제 제대로 된 물량을 맞추지 못했었고 뭐 당연히 전쟁 영향도 있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여전히 이제 정치적 불안이라든가 어떤 관세 정책 이런 걸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보니까 기업들 자체적으로 감산해버리고 이러다 보니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오히려 우리가 주도권 잡겠다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물량을 더 늘리겠다고 한 거예요. 에콰도르 정유 시설이 지금 타격을 받아서 지금 우리나라 SOL이 급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 영향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미국의 엑슨모빌이나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이제 큰 변화가 없다는 걸 봤을 때는 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유가가 계속 이제 지속될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어리무중이다 보는 시장이 판단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일단 지금 화학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다시 이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소비 지수가 지금 아직까지는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대선 이후에 어떤 경기 회복 기대감들이 좀 덩달아 나오면서 이런 원유주들 그리고 화학주들까지도 덩달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뭐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 인하를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아마도 이제 금리 인하를 만약에 예정을 한다면은 대선 이후에 이제 강력한 이제 정권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좀 덩달아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다 6월 이후에 조금 더 매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매수 자체는 계속 유효하지만은 조금 조정 시 나오게 됐을 때 좀 수익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지 말라는 얘기? 오늘보다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저는 이 매수로 SOL을 좀 의견을? 그렇죠. 뭐 오늘 사셔도 사실 저는 지금부터 한 연내의 상승률은 12% 보유? 이상은 12% 이상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매수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늘 사셔도 사실 수익을 내는 데는 크게 걱정은 없을 것이다. 다만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시고자 하는 분들이라면은 오늘보다는 한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또 눈여겨 보시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뭐 보류 이렇게 뭐 저 관망 이렇게 뭐 얘기하나요 보통? 네, 관망. 자 송범선 실장의 생각은 어때요?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매수로 이유는?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WTI랑 많이 연관이 있는데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죠 최근에.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최근에 5년간의 추이로 좀 살펴보면요, 지금 거의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거의 하방 경직성을 띠고 있는 WTI 가격이 57달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뭐 이렇게 좀 얼마 전에 나왔던 57달러 선 56달러 정도에서 하방 경직성 막강하게 좀 매수세가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WTI만 이 정도 60달러 이상으로 좀 잘 지켜주고 앞으로의 반등세가 좀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SO일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저는 SO일이 이제 대주주가 최대 주주가 아람코죠. 네. 아람코가 60% 이상의 지분을 막강히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아람코 그러면은 사우디에서 이 석유 화학 쪽으로 굉장히 정유, 기름으로 알아주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국부 돈이 많은 이런 회사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뒤에서 뒷배가 든든하게 좀 지켜줄 수 있다 이런 점들도 보실 수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은 S-오일이 적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적자들이 저는 정유 사업이라던가 석유화학 전체 업계가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사실 롯데라던가 이런 쪽에 정유 화학 쪽은 많이 안 좋아서 거의 뭐 많이 비난을 받고 있고 거의 퇴출 수순까지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게 이 화학 업종, 석유 화학 업종은 사이클 업종입니다. 이렇게 좋을 사이클 있고 안 좋을 사이클 있어요. 그래서 시크리컬 사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산업이 안 좋을 때 적자가 많이 나고 있을 때 몇몇 종목이 퇴출되고 나면은 경쟁자가 사라지고 S-오일 같은 뭐 아람코가 뒤에서 돈으로 밀어주는 이런 회사들만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 이 석유화학 쪽이 WTI가 뭐 $80, $90까지 다시 오르는 이런 시점이 됐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치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후장대형 산업, 시크리컬 사업에 대한 투자는 차라리 이렇게 바닥권에서 머물고 있을 때 그리고 적자가 날 때 한다고 한다면은 이 현금 흐름이 많은 회사죠, S-오일은. 현금 흐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채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현금이 많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다시 살아남고 마지막 치킨 게임에서 승자가 돼서 흑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한 경기 사이클에서 많이 느꼈거든요. 네. 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이 적자라고 해서 겁먹지 말고 이럴 때 오히려 흑자 전환을 노릴 수 있는 S-오일에 대한 지금 매수 방향을 포지션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S-오일 뭐 국내의 이 정유사라고 하죠. 정유사는 생산 시추하는 이 유류를 뽑아내는 회사는 아니고 크루드 오일이라고 하는 시커먼 끈적끈적한 오일을 수입해다가 정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등유, 뭐 중유, 뭐 경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경유가 이제 휘발유. 뭐 이 정제 마진으로 이익을 내는 게 주 포인트잖아요, 그죠? 근데 유가가 계속 뭐 60불에서 또 50불로 간다 그러면 60달러의 크루드 오일을 사와서 판매되는 정제 마진을 붙이기도 모호한 50불로 가면 가격 인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요점은 이제 유가가 현재는 어느 정도 바닥권이다. 이유는 오펙 감산 얘기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화석 에너지 선호 성향도 있고 거기에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지금 폭발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원전도 지금 이제 짓지도 못한 원전 이제 짓겠다고 하는 거니까 나중에 미래에는 원자력 발전이 뭐 이 화석을 조금 대체하면은 유가가 또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이 제의가 맞나요? 그래서 그렇죠. 정제 네. 마진이 61불에서 크루드를 뭐 물론 단계별로 굉장히 많죠. 계속 수입해 와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크루드 수입해서 한 70불 유가가 가면은 마진 붙이고 여러 가지 가격 올리기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다. 그렇죠. 증권사의 네. 논리는 이거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유가가 조정을 꽤 오랫동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 해서 유가는 계속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그때는 우리가 러시아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최대 유류 생산 국가가 이제 유류 산유국이 지금 전쟁 중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어떤 석유 시추가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정제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이고 흔히 말하는 이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뭐 지금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평년 5년 주기로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정말 우리가 코로나 전만 가지고 뭐 비교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어떤 이제 부흥기가 있고 경제적으로 이제 성장기가 오고 그다음에 침체기가 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이제 유가가 항상 대변을 했던 것은 일단 커머디티 즉 이제 원자재로서의 그 가격의 대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구리 가격도 지금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우리가 닥터코프라고 하는 이 구리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이제 지금 안정세를 찾으면서 지금 반등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구리 관련주를 사라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처럼 유가도 결국 이제 경기 자체가 지금 이제 반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강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도 이번에 이제 관세를 7월까지 또 유예를 한다는 내용이 이미 나왔죠. 그 말인즉슨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 지역이라든가 각종 많은 국가들이 이제 교섭을 진행을 할 때 이 관세가 자연스럽게 지금 유예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 말은 오히려 생산 자체에 대한 단가가 지금 낮춰진 입장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지금 수입을 진행을 하고 공장을 돌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 이 S-오일에 대한 주가를 높일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시즌은 2분기와 3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이라도 매수를 하는 것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유. 아니, 오늘도 매수가 가능하고 가능하다. 뭐 조금 더 오케이, 수익화를 기대하시는 분들, 뭐 3%라도 더 기대를 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주일 뒤도 괜찮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 선투자 송범선 실장과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